번외편 짧은 소설 돈가스. 7년차 주부인 지아는 회식으로 늦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4월 첫째 주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살랑살랑 불어드는 바람에도 봄이 흠뻑 느껴지는 계절이었다. 삑 삐삐삑 현관문 번호키가 눌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지아나, 이놈의 사부는 좋은 일 있어도 회식, 안 좋은 일 있어도 회식, 아주 회식이 환장을 했어. 그나저나 그 차부장 알지? 그 인간이 어찌나 먹이든지 짜증나. 술 냄새. 얼른 씻고 들어가자. 차부장은 왜 이렇게 당신을 또 못 뜯어먹어서 난리야 요즘. 그러게 말이다.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리치우려다 너와 우리 딸 슬아 때문에 참는다 내가. 알았어, 얼른 씻기나 해. 그래. 소변이라도 급한지 먼저 욕실로 향하는 남편이었다. 와지끈 우당탕탕. 기어이 휘청이다 욕실 앞에서 남편은 한 번 뒹굴고 말았다. 어이구, 잘한다, 잘해. 남편이 씻고 잠자리에 드는 걸 도와주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안의 고요가 찾아왔다. 코를 골며 잠든 남편 옆에 누워 지아는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들었다. 결혼 전에 근사하게만 보였던 남편은 이제 제법 잔소리를 하게 하는 금쪽이로 변했다. 물론 남편이 밉거나 싫은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스윗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 또한 시댁 식구들도 별나지 않고 지안 자신과 잘 맞았다. 게다가 5년 전에 태어난 우리 이쁜 복덩이 슬아까지 포함하여 우리 가족은 남들이 보기에도 화목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안에겐 뭔가 허전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니었다. 지안 자신이 여태껏 노력해온 인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오늘따라 들었다. 내가 정말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가 진짜? 지안은 속으로 넌지시 자신에게 물어봤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안은 어렸을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인기가 많았다. 강의실 근처에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았고 여기저기 소개팅 섭외도 끊이지 않았다. 행사 주최하는 분이 부모님 친구라서 부모님께 권유받아 마지못해 지역 특산물 미인 대회에 출전하여 덜컥 준우승도 차지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났던 본인이 대학 동호회에 가입만 하지 않았어도, 게다가 거기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남편만 만나지 않았어도 현재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휴. 지아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며 평온한 종착역일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시작이었다. 정답지는 없고 해설 또한 없는 시행착오들로 답을 찾아 나가는 두꺼운 문제집이었다. 그렇게 하여 누리고 있는 지금 같은 평범한 삶, 평범한 인생, 이것이 과연 본인이 원했던 삶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평범함이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지아는 한숨을 또 내쉬며 그렇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이 되었다. 포근한 봄날 맞는 4월의 첫 토요일이었다. 햇살은 화창하고 활기찬 새소리들도 열린 창을 통해 들어왔다. 아침 떨어진 생필품들이 제법 있어 남편과 같이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기로 미리 약속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숙취로 인해 계속 기절 중이었다. 오빠, 언제 일어날 거야? 같이 마트 가야지. 난 못 간다. 잘한다, 잘해. 지아나,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나 대신 잘 부탁해. 하여간 못 말려. 짱구도 아니면서. 그렇게 시체가 된 남편을 두고 지아는 안방을 나섰다. 엄마, 아빠가 안 일어나. 귀여운 슬아가 한 마디 거들었다. 그래, 아빠 어제 너무 술 많이 마시고 와서 그래. 아, 그렇구나. 아빠는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해? 그러게 말이다. 그럼 오늘 마트 안 가? 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 오늘 엄마랑 둘이 가자. 가서 아빠 빼고 맛있는 것도 먹자. 좋아. 지아네의 집과 방문하려는 대형마트와는
불과 10여 분 거리지만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아, 엄마, 저번에 본 핑크색 하츄핑 가방 세트 귀엽던데. 슬아야, 그건 다음에 너 생일날 사자. 저번 주에도 웰시코기 인형 샀잖아. 치. 두 사람은 곧 마트에 도착했다. 마트 건물은 매장이 총 3층까지 있으며 매장 내부가 아주 넓었다. 지하에 주차하고 카트를 끌고 슬아와 함께 무빙워크를 이용해 1층을 지나 3층 화장품 코너부터 향했다. 봄을 맞아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재단장했으며 행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3층 입구 바로 옆에 줄지어 있는 화장품 브랜드 샵인샵을 지아는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좋아하는 브랜드의 아이템이 1+1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아는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성큼 다가갔다. 와, 이거 행사 언제까지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지아는 너무 기뻤다. 눈앞에 보이는 또 다른 신제품인 핸드로션은 외관이 마치 과일처럼 앙증맞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슬아야, 이거 이쁘지? 하고 잠시 놓았던 슬아의 손을 다시 잡을 요령으로 카트 옆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슬아가 보이지 않았다. 슬아야! 슬아야! 지아는 큰 소리로 슬아를 부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통 그렇게 부르면 곧 엄마! 하고 쫓아오는 딸인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지아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곧 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대체 슬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지아는 카트를 팽개치고 주변을 찾기 시작했다. 슬아야! 슬아야! 하지만 슬아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트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도착한 3층 매장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지아는 생각했다. 3층 주위를 집중적으로 돌아보는 지아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슬아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한 10여 분이 지났을까 지아는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다. 급기야 다리가 흔들거리며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지아는 2층 아래에 있는 고객센터로 향했다. 거기에도 슬아는 보이지 않았다. 고객센터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마트 내 방송을 요청했다. 김슬아 어린이를 찾습니다. 김슬아 어린이를 찾습니다. 노란색 상의에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계신 분은 1층 고객센터로 와주십시오. 그리고 곧 지아는 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했다. 어머니야, 쇼핑 잘하고 있어? 뭐라고? 남편은 울먹이며 바로 마트로 온다고 했다. 다행히 집에서 여기까지는 정말 가까웠다.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에다 운동화를 신고 헐레벌떡 뛰어왔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애를 잃어버렸어? 울먹이며 남편이 말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같이 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얼른 슬아부터 찾자. 난 3층부터 둘러보고 내려올 테니 오빠는 1층 고객센터를 방문해서 1층부터 찾으면 올라와. 알았어. 슬아 어딨니? 슬아야, 슬아야. 남편은 1층의 고객센터로 향했고 지아는 다시 3층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슬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아는 2층으로 내려가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10여 분이 지났을까 방송이 나왔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슬아 양 보호자 되시는 분은 2층 카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아는 몸을 또 휘청이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지아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감사 기도가 나왔다. 지아는 2층 카페 쪽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카페 입구에 안전요원과 서 있는 슬아의 모습이 보였다. 너무 안도되어 다리에 힘이 또 풀리는 것 같았다. 슬아야! 엄마! 지아는 슬아를 와락 안았다. 그러자 슬아가 울먹이며 지아에게 한마디 했다. 어머 어디 있었어? 으이그 잘한다 잘해. 순간 지아는 웃음이 터졌다. 애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 그래 엄마가 실수했어. 미안해 우리 딸. 그리고는 안전요원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전했다. 이윽고 남편이 뛰어왔다. 슬아야! 슬아야! 아빠! 안아보자 우리 슬아야. 응, 아빠 울었어? 아니 아빠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세 사람은 그렇게 마트 중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기뻐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아는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딸을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과 남편은 왜 또 어제 과음해서 오늘 마트 갈 때 오지 않아줬을까 하는 원망의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니 슬아야, 넌 도대체 어떻게 엄마와 멀어진 거야? 그렇게 남편이 물으니 슬아는 잠시 엄마 손을 놓고 다시 엄마인 줄 알고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나가는 다른 할머니 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자신이 손녀와 자주 마트에 오곤 해서 순간 손녀와 같이 마트에 온 거로 착각하고 슬아 손을 잡고 계속 마트 안을 돌며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할머니가 손녀 선물을 주려고 2층 장난감 코너에 들어가는 바람에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장시간 집중해서 구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그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슬아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그때 근처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데리고 와 인계했다는 것이었다. 지아는 그 사실이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힘든 경험을 한 것 같아서 헛웃음만 나왔다. 그러다 이내 마음을 다잡은 지아는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막 지나 있었다. 마트 쇼핑은 나중에 남편과 함께 다시 하고 우선 다 같이 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슬아야, 우리 점심으로 뭐 먹을까? 오늘은 엄마가 미안해서 만난 걸로 사줄게. 아, 정말? 그럼 돈가스. 그래? 안 그래도 근방에 맛집 돈가스 체인점이 생겼더라. 아빠가 잘 알아. 거기로 가자. 왠지 얄미운 남편이었다. 맛집이나 술집 정보 그런 것도 어디서 귀신같이 잘 찾아냈다. 그래, 그러자. 그러면 다 같이 거기로 가볼까? 지안이 그렇게 말한 후 세 명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트를 나섰다. 마트 앞 길거리 인도에서 또로록 슬아는 뛰기 시작했다. 슬아야, 뛰면 안 돼. 지안이 다그치자 남편은 또 한마디 보탰다. 슬아야, 거기 서라. 변함없는 남편의 아재 개그에 지안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길을 향하다 문득 지안은 어젯밤 상념들이 떠올랐다. 평범함에 지치지 않는 것.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건 바로 소중한 존재를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엄마, 얼른 와. 우리 벌써 도착했어. 식당 앞에 먼저 도착한 슬아가 지안을 보며 외쳤다. 지안은 왠지 오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돈가스를 맛볼 것 같았다.